안녕하세요. 청년한방병원 병원장이자 청년한방병원 암센터 진료 원장인 김지용입니다. 오늘은 호중구 수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호중구가 암 환자들이 항암 방사선 치료할 때 꼭 체크해야 되는 수치죠. 그게 떨어지면 어때요? 치료를 더 못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호중구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사를 받는 게 있어요, 우리 양방에서. 근데 한방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호중구 수치 저하를 예방하는 한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임상을 할 때 여러 가지 근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케이스 리포트 있고 케이스 시리즈 있고 뭐 ICT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 분석, 뭐 네트워크 분석 여러 가지 분석들이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데 SR도 있고, 그죠? 이제 네트워크는 약간 그 과정에서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으로 최근 유행하는 부분에 하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증거 수준의 피라미드에서 높은 수준의 연구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SR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이어진 건 아니고 호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호주 연구진들이 전 세계에 있는 근거 수준이 어느 정도 된 건 ICT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SR을 했는데 주제가 이거예요. 한약이 호중구 저하증을 예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한약재가 도움을 줬는가?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연구는 크리티컬 리뷰인 온콜로지, 헤마톨로지라는 학술지에 실렸고요. SCI급이면서 임팩트 팩터가 5점대인 학술지에 실렸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네트워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붙으면 더 높은 데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 SR만 했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이 연구의 축에서 이제 메타 분석이 있는데, 메타 분석에서는 총 32개의 ICT가 무작위 대주 연구를 바탕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피험자는 2,000명이 넘습니다. 2,224명에 대한 총 연구들을 잘 정제된, 통제된 연구들에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과연 호중구 저하증을 막거나 아니면 중증도 호중구 저하로 빠지지 않게 하는 도움을 얼마큼 받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대 위험도를 평가를 하는데요. 상대 위험도가 0.54가 나왔어요. 0.54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가 1이라고 할 때 이 0.54는 54%만 이 위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54가 아니구나. 45%만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호중구 저하증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본 연구는 백금제 항암제에 대한 연구거든요. 백금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분자 구조상 백금이 실제로 있는 항암제예요. 그래서 시스플라틴, 카모플라틴 같은 약물들인데 그 약물들은 항암제 중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시스플라틴 같은 경우에는 난소암, 폐암, 위암, 자궁경부암 이런 데 많이 쓰이는데, 특히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난소암, 위암 같은 경우에 위암 그리고 자궁경부암에 많고요. 카모플라틴 같은 경우에도 난소암에 많죠. 난소암이 많아요. 둘 다 난소암에 많이 쓰시고요. 유방암 쪽 약물은 약간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성분들이 DNA의 나선 구조, 이중 나선 구조의 흐름을 영향을 줘서 DNA가 복제되고 재생산되면서 암세포가 확장되는 것들, 암세포가 분열되고 더 확장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효과가 신경에도 영향을 미쳐서 신경 독성을 야기해요. 그래서 팔다리가 엄청 저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호중구 수치에 영향을 줘요. 면역세포에 조혈모세포에 영향을 줘서 면역 수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한약을 같이 투약하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호중구 수치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SR에서 그럼 도대체 어떤 약들이 효과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환기, 사삼, 백복령 그리고 창출, 이런 의인, 이런 약물들이 이제 한약재들이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모아서 효과를 난다, 이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처방 중에서 가장 그나마 유사성이 있는 한약재들을 모아봤더니 이렇다. 그 중에서도 환기가 1등이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면역력에는 환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합제제로 가장 필요한 거, 통증이 심하면 통증에 대한 약물, 그리고 저림이 심하면 저림에 대한 신경 독성에 대한 약물, 그리고 이런 면역력 저하가 심하면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면역세포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잘 배합해서 처방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식생활에서도 드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할 때 삼계탕이라든지 환기인삼 같은 걸 많이 넣어서 드시면 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식생활에서도 약간 도움을 받을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유효물질이 또 우리가 음식용 한약재랑 약재용 한약재가 유통 자체가 의료법상 그리고 약사법상 이제 저희가 따로 유통되기 때문에 훨씬 효과 차이는 있다고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면역력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처방들을 하는 게 좋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 약재들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호중구 저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암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 연구에서 또 한 게 뭐냐면 종양 반응률을 봤어요. 종양이 커지거나 종양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를 봤는데 종양 자체를 크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가 이제 중대하고 마이너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마이너한 것들도 크게 보고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약에 좋은 건 뭐예요? 또 이게 크게 부작용이 없는 것들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잘 배우해서 통합 암 치료로 제대로 재활할 수 있는 암 재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면 오늘의 주제는 암 치료 시 호중구 저하를 방어하고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것들이 실제 근거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SR에서 어떤 상대 위험도가 0.45였다. 그래서 절반 미만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